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원병원 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 센터장을 하고 있는 이병주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 수술과 두경부암 수술을 진행하다가 25년 6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고 3월부터 좋은 강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 6천 건 이상의 갑상선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두경부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과 두경암을 수술하면 생길 수 있는 엄선장애와 엄선장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치료와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료와 수술 연구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3월부터 좋은 강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두경부암 센터가 되겠습니다. 목 앞쪽에는 갑상선이 있고 갑상선이 가장 많은 두경부암 수술의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설암, 인도암, 호도암, 하인도암, 비강암 또는 침상암 등 다양한 암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암들의 어떤 집합체가 갑상선 두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갑상선 두경부암은 하나의 어떤 암이라보다는 복합체가 되고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 먹고 말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두경부암에서는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갑상선암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설암, 호도암 또는 하인도암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호도암입니다. 이것은 담배와 연관성이 많고 그런데 최근에는 구인도암이라 해서 후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인유도 바이러스와 연관되어지는 구인도암이 많이 발생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성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면 설암, 구도암, 폐암, 식도암 부분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경부암 특징은 구도암을 수술했는데 몇 년 뒤에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설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폐암 수술 후에 나중에 후두암에 걸리기도 하고 설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암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인접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계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상선 두경부암은 하나의 암이라기보다는 여러 암들의 복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암마다 보이는 증상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갑상선암은 목 중앙 부위에 혹칠은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설암은 혀 통증 또는 혀에 궤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구인도암은 목 통증과 여장에 보일 수도 있고 구도암은 음성장애, 하인도암은 삼킴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암은 코막힘을 주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샘암은 침샘 부위에 어떤 종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두경부암들은 공통적으로 임파선 전진을 잘하는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에 혹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보일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경부에 종물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들한테 생각할 때 3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안에 헐었을 때 음성 변화가 그리고 삼킴 장애가 그리고 목에 종물이 혹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진료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 중에서 초기에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부위에 따라서 전혀 증상이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것이 임파선 전이가 일어나서 즉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후가 안 좋고 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설암이라든지 구인도암, 후도암, 하인도암 또는 비강암을 진단할 수 있고 내시경을 해서 종물이 보일 경우에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조직 검사하기도 하고 힘든 부위에서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라든지 목에 있는 종물에 대해서는 초음파 세포 검사를 진행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T, MRI, PET-CT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암의 어떤 위치라든지 전후 관계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CT를 또는 MRI를 먼저 찍고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암을 치료할 때는 세 가지의 어떤 큰 무기가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두경부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경부 암은 1기와 2기일 때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적인 평가를 보고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능 손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될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행된 3기, 4기에서는 세 가지 무기인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항암 치료 후 수술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즉 세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환자의 암의 위치라든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 거와 같이 의논해서 다학질을 통해서 이러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의논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모든 수술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부위에 따라서 특히 구인도암에 초기 구인도암에서 로봇 수술이 많이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로봇 수술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인도암이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인도암의 가장 큰 원인은 인유두 바이러스입니다. 성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의 어떤 경부암과 자궁암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예방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를 많이 줄이는데, 남자들한테도 자궁암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남자들의 생기는 구인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새 흡연한 분들이 금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자담배가 어떤 다른 여러 암을 유발하는데 연관성이 없다든지 또는 또 낫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역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경부 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분 놓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암의 어떤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학적으로 판단하는 영상학과, 그리고 PET-CT를 통해서 암의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해부학과, 그리고 이렇게 암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인가 관해서는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혈액종양내과의 의논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다학제 진료가 되겠습니다. 아마 좋은 강원병원이 이러한 다학제 진료에서 특히 두경부암에서는 2차 병원에서는 한국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을 치료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와 금연입니다. 다른 어떤 암과 똑같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두경부암은 보통 수술 치료하고 나서 1년,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물론 5년까지 지나면은 우리가 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 2년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1, 2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은 90% 이상은 재발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먹고 말하고 호흡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재건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건 수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목에 있는 살을 이식한다든지, 허벅지 있는 살을 이식한다든지, 그 상황 맞고, 그리고 그 서전에 있던 선호도,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피판을 이용해서 재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특징 중에 먹고 말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기능이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도암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모두 적출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고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말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에는 삼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평생 위쪽으로 관을 꼽아서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어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